자,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끝났어요.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고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고요. IOC는 장사꾼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게다가 우리나라보다도 덥고 습한 일본에서의 경기.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집에서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운동선수가 배가 나왔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운동선수지만 배 나와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약사 플러스 양궁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남녀 선수들 너무 잘하죠. 제 주변에서도 올림픽 양궁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양궁 선수들 중에 몸치들이 있는 거 아세요? 옷 속에 뱀 넣고 활쏘기, 귀신 분장하고 놀래키기, 번지점프, 해병대 체험? 무슨 소리였냐고요? 네, 이런 걸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에서 해요. 양궁은 어떤 상황에서든 집중력을 발휘해 활시위를 당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체력 훈련보다는 정신력 강화 훈련에 공을 많이 들여요. 정적인 운동이기도 해서 체력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예전 국가대표 선수 중에는 시력이 0.1 고도근시인데도 안경도 렌즈도 안 끼고 경기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시력이 변하면 그동안 익숙해진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죠. 사격도 양궁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사격은 마인드 컨트롤이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명상법을 많이 익히죠. 유체이탈? 나의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명상도 한다고 해요.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격 선수도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지구력도 기를 수 있다고 하네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쏠 때 호흡 제대로 못하면 튀는 거 아시죠?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튼튼한 심폐 기능이 꼭 필요하겠죠. 공기소총의 무게가 5에서 8kg이기도 하고 길게는 2시간 경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무거운 총을 한쪽 어깨에 얹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어깨 균형이 맞지 않아서 척추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몸이 삐딱해지기도 하고 걸음걸이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유도 선수들은 손 아귀심, 악력이 중요한데요. 도복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상대를 들었다 내쳤다 해야 되니까요. 악력이 모든 종목 선수들 중에 최고죠. 유도 선수들 평균 악력이 60kg 이상, 일반인은 40kg 이상. 손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크겠죠. 레슬링은 그레코로마형이냐 자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레코로마형은 허리 위만 공격하다 보니까 상체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게 돼요. 손목, 팔, 배근력. 배근력은 허리 힘이죠. 선수들 배근력은 일반인들의 2배예요. 남자는 허리? 허리 아래까지 공격이 가능한 자유형은 하체의 힘이 많이 요구되니 다리가 튼튼하죠. 달리기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목이 말처럼 가늘어요.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 가는 발목, 넓은 골반, 넓은 어깨를 가져야 좋은 성적이 나와요. 마라톤 선수들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폐활량이 어마어마하죠. 마라톤 선수들의 폐활량은 5000cc, 일반인은 3000cc. 마라톤 선수들은 대체로 키가 작죠. 황영조 선수는 168, 이봉주 선수는 167. 가볍고 작은 체형일수록 적은 양의 체열을 생산해서 오랫동안 달리는데 유리하죠. 육상 종목들 중에 점프하는 종목들이 있죠. 높이뛰기, 멀리뛰기, 긴 다리, 힙업, 키도 크고요. 막 연예인 같죠. 업된 엉덩이는 무게중심을 위로 끌어올려서 더 높이 날게 하죠. 남자 선수는 190, 여자는 180, 이 정도 키는 돼야 선수라고 할 정도. 점프를 위해선 경기 전에 몸무게도 2, 3kg 감량한다고 해요. 테니스 선수들은 연예인같이 예쁜 선수들이 많죠.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키가 180 정도는 돼야 선수라네요. 예쁜 사람들이 테니스를 잘 치는 건지 테니스 치다가 보니까 예뻐지는 건지 아무튼 사라포바나 이바노비치 같은 선수들도 있죠.
테니스 경기 한 번 하면 쳐내는 공만 500에서 1000개라고 해요.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하겠죠? 한 경기 끝내면 1, 2kg씩 빠진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배드민턴도 잘하죠. 배드민턴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즐기시죠. 조금이라도 배드민턴을 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선수들이 치는 건 차원이 다른데요. 셔틀콕, 배드민턴 공이죠. 선수들 경기에서 최고 시속이 330km예요. 박찬호 선수 최고 구속의 2배 이상이죠. 우리 그거 맞으면 아마 기절할지도. 그러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팔보다는 대퇴부를 중심으로 한 하체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셔틀콕을 치기 좋은 자리로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요. 스피드, 순발력, 민첩성 정말 중요하겠죠. 키가 크고 팔이 긴 선수가 유리하기도 하고요. 왼손잡이가 더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스매싱 각이 커진다고 합니다. 복싱. 복싱은 제가 예전에 취미로 아마추어 복싱을 했어요. 아마추어. 한 2년쯤 했나? 복싱 선수들은 극한의 체중 조절을 해야 돼요. 체급을 넘나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복싱 배울 때 코치님 말씀이 복싱은 스피드와 타이밍 이라면서 기초 체력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한 번을 해도 정확한 자세의 기초 체력 훈련. 두 손으로 글러브를 끼고 때리는 경기니까 팔, 어깨 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때리고 빠르게 피하는 몸놀림이 더 중요해요. 스피드와 타이밍. 복싱은 고관절, 엉덩이 관절과 하체로 하는 운동이죠. 팔만 허우적거렸다가는 코치님에게 끌려서 내려가죠. 링에서 잡혀서. 상대방을 피하면서 대부분 스텝을 한 방향으로만 밟기 때문에 좌우 허리 불균형을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태권도.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인에게 널리 퍼진 태권도는 이제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게 된 게 더 기쁜 일이죠.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태권도의 재미는 발차기, 특히 호쾌한 하이킥이죠. 하체가 당연히 강하겠죠. 복근, 코어는 기본이고 허벅지, 대퇴사두근, 종아리, 비복근이 눈에 띄게 발달하겠죠. 키가 크고 다리가 길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다른 격투기와는 다르게 농구, 배구 선수들 체형이잖아요. 축구 선수는 전후반 90분간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심폐지구력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요. 유연성, 순발력, 근 지구력 중요하죠. 키가 큰 선수가 유리한데요. 물론 박지성 선수처럼 175cm에도 잘하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장신 선수가 좋아요. 공을 차야 하니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배근력, 허벅지 근력 당연히 좋아야겠죠. 야구는 포지션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두툼두툼한 선수들이 많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운동선수가 왜 저래?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배 나와도 괜찮아의 대표적인 종목이 야구예요. 투수는 하체, 허벅지 두께가 엄청난데요. 공을 빠르고 강하게 던지려면 하체가 튼튼하게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강하게 땅을 디디고 엉덩이 관절의 회전을 통해 공을 던지니까요. 힘은 엉덩이 관절의 회전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약하면 엉덩이 관절의 회전을 버텨주지 못하죠. 타자들 중에는 배가 나온 드럼통 몸매들이 많은데요. 야구가 몸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기보다는 몇몇 근육의 순발력이 더 요구되니까 지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드럼통 몸매가 충격 흡수에도 좋고 허리 부상도 적다라고 하시네요. 승마는 다른 종목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죠. 살아있는 생명인 말과 함께 하죠. 그래서 경기력에서 말의 영향력이 70%라고 해요. 개인과 단체에서 남녀 혼성 경기가 펼쳐지는 유일한 종목이죠. 남녀 신체 차이보다는 말을 다루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장마술은 말의 몸통을 감싸는 큰 키에 긴 다리가 유리하지만 장애물 경기는 작은 키가 유리하다고도 해요. 정유라. 승마 선수들 체력 훈련은 복근, 다리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또 너무 많은 근육은 말하고 사람을 밀착시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사이클은 달리기 선수와 비슷하게 보셔도 되는데요. 단거리 선수는 짧은 시간에는 폭발적인 힘을 내도록 복부에서 대퇴근 사이에 근육 강화가 중요하죠.
단거리 육상 선수 연상되시죠? 장거리 선수는 심폐지구력이 더 우선시되니까 마라톤 선수들 같겠고요. 농구는 당연히 하체죠. 쉬지 않고 계속 점프해야 되니까요. 공을 다루기는 하지만 팔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목 테크닉으로 경기를 해요. 근력, 순발력, 손목 스냅 테크닉. 키는 뭐 당연히 크고요. 몸싸움이 아주 많고 관절 부상. 특히 얼굴 부상이 아주 잦다고 해요. 핸드볼은 농구 배구와 마찬가지죠. 키 큰 선수, 서양 선수들은 2m 넘는 선수들 많고요. 구기 종목이다 보니까 손가락 부상 아주 작고요. 특징적인 건 한쪽 발에 의지해서 점프를 하다 보니까 허리 척추 불균형, 무릎 관절 부상 위험하죠. 체조 선수들은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호흡기 질환이 직업병이라고 해요. 손에 바르는 흰 가루 아시죠? 탄산 마그네슘, 송진. 가루가 호흡기 손상을 유발해요. 가루약 조제 많이 하는 약사들도 사실 비슷합니다. 링, 도마, 철봉, 평행봉 선수들은 상체 위주 운동이 되고요. 다리는 좀 짧은 게 좋다고 하네요. 역도. 역도하면 역시 장미란 선수죠. 여자 헤라클레스. 대단했죠. 장미란 선수는 남자 선수들보다 하체 근력이 더 좋았다고 해요. 종아리 비복근, 허벅지 대퇴근이죠. 목이 두꺼운 게 유리한데 목하고 어깨를 연결하는 승모근이 발달하죠. 다리가 짧고 손이 큰 선수가 유리하고요. 상체가 앞뒤로 두꺼워야 무거운 물체를 가슴에 올려놓기가 좋다고 하네요. 펜싱, 시력이 최고라고 하네요. 연습하다 보면 시력이 좋아지기도 할 정도라네요. 촘촘한 구멍이 있는 펜싱 마스크를 쓰고 상대의 칼을 피하고 허점을 찌르니까요. 대체적으로 팔, 다리가 길고 손이 크고요. 허벅지, 대퇴근 등 하체가 더 중요하죠. 한쪽 팔과 한쪽 다리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허벅지 굵기에 차이가 생긴다고도 해요. 탁구. 이번에도 정말 어린 선수가 참 열심히 했죠. 애기같이 귀엽게 생기고. 탁구는 체형 제한이 크게 없어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접하기 좋은 운동이에요. 키가 크면 타점이 높아서 공격에 유리하지만 수비 허점이 많고, 작은 선수는 그 반대겠죠. 민첩성, 심폐지구력이 요구되고요. 그런데 한쪽 팔로만 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척추 균형 조심해야 되고, 경기 내내 상체를 구부리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요통에 시달리기도 한다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 종목에 대한 선수들의 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떤 종목이든 그 종목에는 그 선수의 몸이 가장 아름다운 몸이죠. 우리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국민들에게 즐거움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